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성진입니다. 저는 유블록스 지사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새롭게 런칭하는 M10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로우 파워 GNSS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키워드로만 설명하면 이제 스몰 사이즈,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에셋 트래킹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로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주 저전력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작고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이 늘 이제 새로운 칩들이, 특히나 이제 커넥티비티 관련 칩들이 출시될 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아마 반복되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일 수 있는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결코 식상하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사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1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1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약 한 20여 년 조금 넘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요. 각 세대별로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전장 쪽, 자동차 쪽에 이제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고, 그쪽에 강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유블록스의 그 회사의 DNA 안에는 이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용이라는 것이 이제 중심에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확장이 이제 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더스트리얼이나 컨슈머 쪽을 이제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 세대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컨셉을 잡을 때 주로 이제 자동차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이제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M10이 과거 세대하고 비교해서의 차이점은 처음부터 이제 자동차보다는 컨슈머 인더스트리얼 쪽 어플리케이션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제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 세대와는 가장 큰 특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가 타겟하는 마켓이 인더스트리얼, 그다음에 웨어러블 마켓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정하고 처음 디자인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과거 자동차 중심의 디자인 컨셉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쪽, 웨어러블 쪽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저전력이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작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안테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테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성능들이 이제 요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별로 보면 각각의 어떤 제약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제약이 있죠.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면서도 가능하면 길게 충전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제약도 굉장히 크고요. 안테나도 아마 다른 보여지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 안테나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작을 겁니다. 다이나믹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이나믹이 오히려 작다고 하는 것이 큰 제약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헬드 디바이스는 조금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좀 낮고요. 키즈 트래커도
스마트워치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면 배터리 사이즈도 크고 안테나 사이즈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그러니까 이 에서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이 이제 출항해서 한 달, 두 달 정도도 배터리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배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약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모티브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시거잭이나 이런 데에서 파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는 좀 약하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큰 틀에서 조금 더 어떤 기술적인 디테일한 숫자와 같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 15mW 정도의 파워 컨섬션을 갖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워 컨섬션하고 그 다음에 그 GPS의 어큐러시나 이런 것들은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었는데 요 정도 파워 컨섬션을 가지면서도 이제 GPS의 어큐러시라든지 기타 TTFF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퍼포먼스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의 저하 없이 파워 컨섬션을 좀 획기적으로 좀 낮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도 당연히 이제 줄었고요. 그 안에 집적도도 훨씬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 전 세대 비교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는 크게 봐서는 GPS, 글로나스, 베이두, 그리고 유럽의 갈릴레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현재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군들을 예전에는 3개 조합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제 4개 조합을 한꺼번에 내 위치를 계산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어큐러시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안테나 사이즈가 작은 안 좋은 그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산업이 복잡해지면서 과거에는 그냥 정확도도 좋고 켰을 때 빨리 내 위치를 수신하고 요 정도를 그리고 파워 컨섬션이 낮고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더 안티스푸핑 그리고 재밍 이런 어떤 의도된 해킹 이런 부분들에도 그 보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능을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파워 컨섬션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과거 세대에 비해서 한 75% 정도 저희들이 이제 파워 세이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디자인 컨셉을 잡을 때부터 이러한 타겟 마켓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파워 그 내부의 파워 스킴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반도체 공정 이런 것들을 좀 낮춰가면서 한 75% 정도 과거 대비 이제 줄일 수가 있었고요. 스탠다드 모드에서 그렇고요. 과거에도 지금 현재 과거 세대에도 저희가 파워 세이빙 모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슈퍼 E 모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런 파워 세이빙 피처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요거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저전력의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사이즈 측면에서는 지금 칩 자체로는 과거에 5x5 그러니까 M8 제품 자체가 5x5 사이즈 메인스트림으로 나갔던 것들이 5x5였는데 지금 4x4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칩뿐만 아니라 이제 모듈 지금 옆에 보시는 조이라는 것도 이제 모듈입니다. 크리스탈 내부에 여러 가지 LNA 모든 것들이 다 집적돼 있어서 마치 칩처럼 보이지만 요 맥스라고 하는 이 모듈 제품과 같은
그런 제품으로 이제 폼팩터도 저희가 이제 경쟁사가 이제 따라오지 못하도록 조금 고도화 되면서 집적도 높이고 사이즈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은 이 M10 기술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폼팩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군 아까 이제 3개까지 이전 세대가 3개까지 이제 동시에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4개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큐러시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픈된 상황에서 2.5m 갔던 것을 2m를 2m로 이제 한 0.5m 낮췄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변별력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라고 어떤 뭐 그런 질문, 그런 종류의 어떤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픈 스카이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나머지 이제 그 도심 밀집 지역, 그러니까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어큐러시의 차이는 과거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의 차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화면에 잘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조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퍼스 지역의 그 도시 밀집 지역에 아주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것인데요. 요 과거 세대, 지금 M8 세대가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10이 파란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아주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이제 진짜 실제 나의 위치는 어딜까를 이제 같이 측정을 그래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위치는 이제 요 도로 가운데를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M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도로에서 많이 벗어난 결과를 가지고 있죠. M10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도로가에 이제 붙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로 이제 도심지에서 차량이나 혹은 뭐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이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게 뭐 정확도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파워가 얼마나,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 충전을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외에 약간은 좀 생소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지션 인티그리티, 굳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위치에 대한 뭐 무결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좀 어색하죠. 좀 쉽게 설명하면 GNSS 수신기가 위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내 실제 위치, 오차 없는 위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한번 지금 사실 GNSS 수신기는 오차 없는 내 위치를, 진짜 위치를 알기는 좀 어렵죠. 다만 주어진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오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오차의 정도, 그리고 이 GPS 수신기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려주면서 내 위치 오차가 요 정도일 거야라고 하는 값을 또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 위치와 이 위치는 한 이 정도 오차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오차의 추정치를 같이 알려줘요. 근데 오차의 추정치가 믿을만해야 근데 이 위치를 어느 정도로 내가 무게를 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시스템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이제 로봇이나 이제 드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론을 예로 들면 드론이 이제 어쨌든 삼성 공간상을 이동할 때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나 이 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S가 들어가서 위치는 알겠는데 그 위치에 오차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신뢰성 있게 알아야지만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위험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실제 내 위치예요. 로봇의 위치고 내가 열심히 위성을 수신해서 수신기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위치를 리포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치가 예를 들면 3m 정도 내가 지금 현재 리포트하는 이 위치는 3m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라고 같이 이제 리포트를 했을 때 이 3m라고 하는 내가 리포트한 오차 안에 사실은 이게 들어와 있어야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신뢰성 한 3m라는 그것이 오차가 얼마만큼 믿을만 하냐 그거를 한 95%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높인 그런 높여서 저희들이 굉장히 오차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이제 높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3GPP ITS 워킹그룹에서 이런 종류의 그 지표들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리포트를 하도록 그래야 이 산업의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믿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 자율주행에 이런 것들이 쓰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값들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기도 하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두어서 뭐 정확도나 뭐 얼마나 빨리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테나가 안 좋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도심 내에서 장애물들 전파를 방해하는 여러 구조물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전체적인 지표나 어떤 성능 지표를 좀 높일까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샤크 안테나 거기에 이제 그 커다란 안테나가 들어가 있죠.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오면서는 뭐 핸드헬드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데 오면서 상대적으로 안테나 사이즈도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전체적인 파워 컨섬션도 좋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빨리 잡고 싶고 그리고 어큐시도 이제 높이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서 베이도 새로 나오는 갈릴레오 뭐 이런 위성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능들 SSTVT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잡는가 하는 Time to First Fix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서 내가 이 수신을 내 위치를 빨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파워 컨섬션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일단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서칭해야 되는 위성 수도 이제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파워 컨섬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파워 컨섬션에도 영향을 주고 당연히 빨리 잡으니까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것들이 더 향상된 어떤 체감의 어떤 경험들을 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가 안 좋아도 센시티비티가 높으면 당연히 예, 어큐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위치 정확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주 그러니까 믹시그널 지역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신호 환경이 안 좋은 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정확도를 떨어지는 요인들이 일단은 안테나가 하나 있죠. 안테나가 작은 거, 안 좋은 거 쓰면 당연히 신호가 떨어지겠죠. 같은 수신기를 쓰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호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건물이 밀집해 있는. 자, 요 두 가지 요소 중에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 상수인 거는 있는데 안테나 어떤 종류를 썼는지는 디자인 잡을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제품이 출시될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죠. 완전히 개활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밀집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요소 중에 안테나 어떤 걸 썼는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안테나 어떤 걸 썼는지를 저희 수신기 쪽으로 인풋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마트워치이고 이미 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dB 정도는 떨어지거든 먹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수신기한테 알려주면 수신기가 애써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호가 안 잡히지? 그래서 또 더 밑에를 서칭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렇게 전력 소모를 유발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테나 안 좋은 거 쓰는구나 알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위성을 계산할 때도 감안해서 이제 내 위치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안테나를 썼는데요. 지금 빨간색은 그런 안테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은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수신기한테 준 상태에서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내 위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퍼펙트하지 않지만 안테나 정보가 없을 때보다 획기적으로 어큐러시 전반적인 어떤 어큐러시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안에 관련해서 초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스푸핑 가짜 신호죠. GNSS 위성의 시그널 그 스펙은 다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같은 밴더들이 이제 수신기를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기술을 가지면 이 가짜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GPS 상공에 떠 있는 GPS 신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제밍도 마찬가지고요. 제밍은 아주 센 신호를 송출해가지고 이 같은 밴드, GNSS 밴드에 그래서 GNSS 신호를 아예 못 잡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간단한 기술만 가지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GNSS 수신기가 M10이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스푸핑 신호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제밍 신호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는 디텍트 해가지고 이 시스템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 쪽에도 GNSS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현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S 시스템 내부로 이제 진입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데 GNSS 수신기 자체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호스트와의 요 사이의 인터페이스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다 뭐 방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이 저희 이제 그 플랫폼 내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기술들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GPS 칩 제품 내에 이제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밍 디텍터, 그다음에 스푸핑 디텍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인터페이스 이제 그 암호화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 기술들이 저희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산업, 어떤 요구 상황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계속해서 좀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세대와는 달리 아예 그 저희가 웨어러블 마켓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마켓을 보고 자동차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론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이미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동차에서는 뭐 저전력을 요구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accuracy, TTFF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스탠다드로 아주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M10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요 칩 같은 경우에 전 세대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 정도 3개의 위성군을 잡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4개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2.5m에서 2m 그리고 에스파스라는 그 보정 위성이에요. 일종의 보정 위성인데요. 이 보정 위성을 쓰면 2m에서 1.5m 정도를 만족을 하게 되고요. 센시티비티는 큰 게 뭐 변화는 없고요. 트래킹 센시티비티는 그리고 업데이트 레이 동일하고요. 한 75% 정도 전력 소모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칩 그리고 모듈 그리고 업체들에서 우리 고객사에서 이런 것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킷 이런 전체에 대한 라인업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내년 Q3에 저희가 양산 제품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키 커스터머들 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이미 좀 테스트 이밸류에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의 전부고요. 좀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